자, 이번에 네 번째로 야 5당이 함께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 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야권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최상병 특검 법안의 숨은 나쁜 의도, 즉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업무다.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합니다. 지금 일단 모양새는 한동훈 대표가 야당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단 당내 설득을 거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직접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 내를 과연 어떻게 설득할 것이나 당 내에서도 지금 회의적인 의견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직접 조금 무리하면서까지 교체했던 정책위 의장조차도 사실은 이번 제3자 추천 특검 추진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기본적으로 지금 원내에서 최혜병 특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의해서 추진하자라고 하는 데에서 공감대를 얻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 같아요. 또 그것이 만약에 불거졌을 경우에는 지난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의대 2026년 증원 유예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이미 갈등이 노출됐던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정말 험악하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당 내부의 기류가 사실상 최혜병 특검을 하지 않는 쪽으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또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내뱉었던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여당 내에서는 최혜병 특검을 추진할 동력이나 의지 자체는 매우 약하지 않나 그렇게 아하. 진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대표의 고민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대표는 최상병 특검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국민들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곤란한 일이겠죠. 가장 좋은 최선의 안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다. 예. 제3자 특검 추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부터 양당의 대표가 모여서 예. 함께 협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압박을 하고 있고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떤 묘수를 발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끌고 가야 되는,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시간을 끈다라는 개념으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성이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먼저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특히 원내에서의 그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한 이야기에 있어서 두 가지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게 길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이 특검 법안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진정성은 국민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원내에서의 의견 취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최선의 안이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다라고 안철수 의원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원내에서 지금
기존의 당론으로서도 특검 자체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보고 미진하면은 내가 먼저 특검 요구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당론으로 받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하신 말씀은 저는 한동훈 대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있어서 본인이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진정성은 알겠으나 당내에서의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뭐 시간을 끈다거나 이러한 이미지를 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또 하나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된 셈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영상 보시죠. 대표님 사랑합니다. 이게 갑자기 저기 세가 공격을 진짜 침필로 지금 이 생각하지 마세요. 침필로 썼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철학이 다 달려 있어요. 자, 당정 갈등 논란에 이어서 의정 갈등은 또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또 야당으로부터 특검법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글쎄요, 이런 일련의 상황 때문일까요?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여러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전주와 대비해서 12.5%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뭔가 보수의 좀 마음을 얻기 위해서 TK를 가서 좀 달래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저 정도의 12.5%가 하락했다는 것은 가벼운 스킨십 정도로 회복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에게는 TK 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의 지지율이 이 정도로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이 웬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주는 전통적 지지층들이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 정도의 스킨십을 통해서 약간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겠으나 결국 한동훈 대표에게 필요한 거는 저는 미움받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불편해하는 최상병 특검을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빨리 이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리스크를 좀 털어내자. 이걸 통해서 또 어떤 방식이든 좀 털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지지를 몰아준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인가. 양쪽 어디든 한쪽에서는 실망과 욕을 먹든 뭔가 해야 됩니다.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스킨십에 이어서 뭔가 어느 쪽으로 미움받을 용기를 발휘할 것인지를 결정할 상황이 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최혜병 특검이나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TK 지역의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네. 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전 국민적으로 특히 50대 이상의 이제 계층에서는 아무래도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가장 불안이 클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당정이 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실망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를 갖고 어떤 아주 중대한 변화나 영향이 있다라고 해석하기까지는 조금 더 앞으로의 결과를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고민은 계속 길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